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약 30년 전 중국 명문대 칭화대에서 발생한 미제 독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지식인 가정에서 자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베이징 대학에, 여동생은 칭화대학에 입학했죠. 둘 다 중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입니다. 부모님은 두 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첫째 딸 우진은 이과 수석으로 베이징대 생물학과에 입학한 수재로 발레에도 소질이 있어 베이징대 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데다 베이징대 안에서도 공부로 유명했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우진은 1989년 친구들과 산으로 갔다가 실종되고 말죠. 부부는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봤지만 우진은 이미 시신이 된 이후였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추락사였는데 집을 나설 때 챙겼던 짐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이었지만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죠. 그래도 훌륭한 둘째 딸이 있었기에 부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링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죠. 칭화대에서 기숙사에 들어간 주링은 룸메이트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기숙사방은 4인 1실이었는데 특히 수네이라는 여성과 친해졌죠. 주링은 칭화대에서 마치 언니처럼 활약했습니다. 준수한 외모는 물론 공부에다 연주까지 잘해서 칭화대 민학단의 주축이 되었죠. 칭화대 대표로 연주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2등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연주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가 되었지만 와중에도 공부는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같은 기숙사에 사는 4명 중에서도 최고였고 항상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남자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죠. 주링은 3살 연상의 민학단 선배와 연애를 했고요. 주링이 바빠질수록 외부에서의 사람들과 만남이 잦아질수록 룸메이트들과는 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링이 민학단의 수네이를 추천해 주었지만 수네이가 민학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사이가 크게 멀어졌죠. 주링은 이유를 몰랐지만요. 그렇게 평화롭고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던 1994년 11월 주링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이상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부터 복통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12월에 접어들자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죠. 동시에 눈에서도 통증이 느껴지며 시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죠. 21살의 주링은 특별히 지병이 있거나 이전에 건강 문제를 겪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주링은 여러 차례 병원에 찾아가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하기를 반복했지만 그 어떤 병원도 주링의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건강했던 주링은 온갖 통증을 느끼며 전국의 병원에 찾아다녔지만 병원에서 돌아오는 말은 문제 없음 뿐이었죠. 하필 이 무렵 주링은 관현악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링은 점점 나빠지는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결국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갑작스레 시력이 너무나 나빠진 탓에 안경을 쓴 채로 무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래도 주링은 중국 전통 현악기 고금으로 까다로운 고전음악인 광린산의 독주를 훌륭하게 맞췄죠.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공연이 주링의 생애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 주링은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와 배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안가 통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버틸 수 있었다면 연주를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죠. 심지어 단 며칠 사이에 주링의 모든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얼굴 근육에도 이상이 생기며 말도 불분명해졌고 물을 마시기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이 나타났고요. 주링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면역 억제제, 알부민 등이 사용됐지만 어느 하나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몸에 이상이 생긴 지 약 4달쯤 되었을 때 주링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때 주링의 친구인 베이징 대학생 베이즈청은 병문안에 왔다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달라진 친구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베이즈청은 어떻게 주링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1995년 4월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지 고작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터넷이 개방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당시 베이징대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 내 소수의 기관 중 하나였죠. 베이즈청은 인터넷에 주링이 겪고 있는 복통과 탈모, 혼수 상태 등 각종 이상 증상들을 영어로 자세히 기술하며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온갖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 젊은 학생이 심하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수많은 질병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을 보냈죠. 주링의 친구들은 영어로 된 응답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곧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바로 탈륨이었죠. 탈륨이란 주로 아연, 구리, 낙광석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학 원소로 과거에는 살충제나 쥐약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습니다. 탈륨에 노출되면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입게 되고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정신착란과 환각, 정신병까지 겪을 수 있죠.
되었죠. 친구들은 곧장 이 사실을 주링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주링의 부모는 베이징 노동보호 연구소의 천전양 교수의 도움을 받아 주링의 소변, 내척수액, 혈액, 손톱, 머리카락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모든 샘플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탈륨이 검출되었죠. 기준치 1만 배 이상에 달하는 농도였습니다. 원인이 밝혀지고 며칠 뒤 곧바로 프러시안 블루로 불리는 해독제를 투여받으며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링은 약 6개월 만인 1995년 8월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으나 때는 이미 늦은 후였죠. 주링은 너무 오랫동안 탈륨에 노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과 후유증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전신마비와 시력 상실,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지적 능력도 크게 저하되었는데 당시 주링의 정신 연령이 6세 아이 수준으로 변했다는 일부 보고서도 있죠. 주링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24시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탈륨에 중독되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과정이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탈륨을 섭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우연하게 탈륨에 중독되었거나 누군가 고의적으로 주링에게 중독시켰다는 것이죠. 사실 우연도 말이 안 됩니다. 일단 탈륨에 중독된 건 베이징시 전체에서 주링 한 명밖에 없고 한 번 실수로 먹는 경우에도 다시 섭취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거기다 탈륨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감시와 검열이 강한 중국에서는 더 심했죠. 범인은 탈륨에 접근 가능하면서 일상 중에 주링에게 독극물을 은밀히 주거나 먹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유령 용의자가 지목되었죠. 바로 기숙사 룸메이트 수네이였습니다. 같은 칭화대에서 화학과 2학년이었던 수네이는 실험 과제 중 탈륨에 접근할 수 있던 과제에 참여했고 수네이의 상자 속에서는 주링의 물컵과 세면용품도 발견되었습니다. 수네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지만 유일한 용의자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의 신문이 끝나고 수네이는 풀려났죠. 이후 한 번 더 주링의 물건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주링의 부모는 경찰에게 화도 내보았지만 경찰은 조사 중입니다라는 답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잊혀지는 듯했죠. 시간은 흘러 2005년 사건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칭하 여동생 독극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이 퍼져나간 것이었죠. 사람들은 수네이가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려났느냐라는 질문에는 수네이 할아버지 수네이치가 장점인 전 주석과 가까운 고위층이고 수네이가 순프링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라는 이야기가 퍼졌죠. 실명이 거론됨에 논란이 커지자 수네이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탈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며 나는 주링을 죽일 동기가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물건은 왜 훔쳤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수네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재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죠. 2013년 칭화대 사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네이는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이름 모를 누군가가 백악관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 위더 피플에 주링이 피해자였던 중국 탈륨 독살 사건의 유령 용의자 제스민 순을 수사하고 추방하라라는 글을 올린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수네이가 제대로 조사받길 바라며 게시판에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14만 명이 서명했죠. 하지만 백악관은 행정부지 사법부가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워낙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베이징 공항국도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명에는 수네이가 왜 풀려났는지 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밖에 없었죠.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2023년 주링은 시력과 마비를 회복하지 못한 채 6살 아이의 지능으로 사건 29년 만에 눈을 감았죠.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중국 연구 책임자 야초왕은 미 CNN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링 사건이 대중의 분노와 동정을 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링에게서 자신을 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불의를 겪었지만 당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 칭화대에서 발생한 미제 독살 사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